20년을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난 총선 끝난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역구 한석, 비례대표 5석.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표인데요. 유권자들에게는 왜 정의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지냈던 선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방송도 뭐 저는 그렇고. 방송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아니요, 거예요? 뭐 특히 정치적 발언을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정의당에도 평당원으로 있고 지금은 네.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시민학교장 맡고 있고 네네. 시민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계로 복귀하시고 이런 생각은 그래도 예, 뭐 제가 은퇴했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지만 복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요? 예. 아, 그러시군요. 자, 시민학교 교장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민 민주주의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 자서전 쓰기.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일을 맡고 있는 네. 것 말고 은빛기획이라는 협동조합, 네네. 사회적 기업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시민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그냥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은빛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만 특히 어르신들을 네네. 대상으로 아, 스스로 실버. 그 자서전 네. 쓰기 좀 하시고요. 때로는 저희는 또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네. 지방자치단체랑 협력을 해서 청년들이 어르신의 자서전을 대신 써드리게 하는 그래서 세대 간의 공감폭을 넓혀가는 일도 하고요. 조문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네. 삶을 장례식장에서 짧게 약전, 짧은 전기를 정리해서 드리는 사업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예, 뭐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 노인 복지라는 것이 뭐 취미 생활 이런 걸 많이 하는 거라면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정리하시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세대 간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는 그 세대가 겪은 거창한 정치사 이런 네. 것만이 아니라 한 개개인의 삶이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준비 한 개인이 고독하게 맞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길게 호흡을 갖고 항상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을 사회가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삶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은 그 누구한테도. 예.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아마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게 이제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정리를 해가는 과정으로서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는 더 생각이 나아가서 드네요. 사회적 준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죽음을 준비. 한 개인이 고독하게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뛰어넘어서 사회가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여건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혼자서 묻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 정의당 강령에는 제가 당대표일 때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당 최초 어느 정도도 없을 텐데 죽음에 대한 사회적 준비를 하는 것을 저희 당의 강령에 포함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 누구도 혼자 외로이 가게는 놔두지 마라. 예. 뭐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자, 시민사회를 지금 굉장히 좀 열매가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아주 민주적으로 잘 굴러가는 국가들
생각하고 또 정의당에서 지향하는 국가 모델이다 한다면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의 국가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그렇게 공감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국가들은 사실 이제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조직을 해서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아픈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 결과 아쉬우시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라고 물론입니다. 뭐 제 개인뿐만 네. 아니라 정의당 차원에선 기대했던 것,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도약을 꿈꾸었던 네. 시기인데 의석수는 그대로이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된 것이라는 네.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가장 정의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많이 좀 물러났잖아요. 정의당 측에서 또 민주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는 원래 바랐던 것보다는 못 얻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같은 의석수를 얻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 물론 이제 다른 정당 얘기도 해요.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뭐 예전 자유한국당엔 자유가 없고 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마도 뭐 선거 결과와 관련돼서는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정의당이 주장해온 이름에도 들어있는 정의란 기준에 맞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아마 그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좀 더 가자면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의 태도가 우리가 봐왔던 정의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정의당의 평당원입니다. 그리고 전 대표란 무게라는 게 제가 뭐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지난 과정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대표가 또는 당 지도부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이중대라든지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뭐 조국 사태 때 좀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된다든지 라는 것들은 조금 좀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조국 장관 문제는 뭐 지금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대전제 그거죠. 자기 진영의 일이라고 눈 감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굉장히 어지러운 보도가 많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검찰에 이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돌이켜본다면 저는 결국에는 정의당의 관점에서는 당시 조국 장관이 어떤 기준에 좀 맞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조국 수호와는 좀 다른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명 찬성을 하는 것이 그때로서는 정의당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뭐 어떤 뭐 흠결이 있는지 이런 부분 차치하고 일단은 뭐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문제 이 가장 이 중요한 동기는 하나하나의 사실에 보면은 합리적 의심과 의문들도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검찰의 개혁 저항 이것과 기득권 세력의 어떤 연합해서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정치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정의당이 좀 더 조국 수호의 입장에 섰어야 됐다 이런 생각에는 반대하지만 임명을 정의당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라면 정의당 내부의 기준과 달리 정치적으로 그때는 임명에 찬성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배경에 있는 검찰의 개혁 저항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비판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죠. 저희 아까 비례 후보를 놓고 얼마나 정의로운 기준에 맞느냐라는 논란이 저희 내부에 돌아오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그거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례대표 후보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양성에 굉장히 치중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요. 그리고 소수자들 그리고 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상징적으로 뭐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포진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치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뭐 제가 이제 지금 뽑히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기준을 썼어야 됐을까? 이런 걸 꼭 그냥 모른 척 넘어갔어야 됐을까?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실 두 것 가지 같은데요. 큰 일,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그렇다고 제가 여기 나와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들으시는데 이렇게 슬슬 회피해 갈 수는 없다는 네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든 소수자의 입장이든 소수자의 입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 다수의 공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뭐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렇게 결정된 것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자기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만 의정활동에 집중한다. 이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경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청년 비례 후보에 대한 논란들이 네.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큰 하나의 방향성. 제가 대표일 때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점점 좀 강화되었고 그래서 이게 청년 비례대표를 저희가 누구를 임의로 심상정 대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청년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선순위자는 당선 가능성에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물론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꾸로 청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경륜이 부족해서 직접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든지 예.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든지 이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예. 뭐 젊기 때문에 단순히 근데 그런 상징성만 갖고 또 후보를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이제 눈길들도 좀 있어요.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그 사람은. 말씀입니다. 네. 정당의 기본 기능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공직 후보를 네.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공직 후보를 정당 내의 검증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호 1번의 유호정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정당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 과정 전체에서 얼마나 훈련되고 검증되었느냐, 그다음에 특히 후보로 나갔을 때 혹시 흠결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네. 있었느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이고요. 다만 소위 대리 게임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물론 이것은 그렇게 소홀한 일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때로는 이게 게임 실력이 스펙이 되기도 하는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사퇴할 그것 때문에 저희 표도 많이 까먹었다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꼭 사퇴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젊은 국회의원들이 흠결이 좀 있었지만 아직 지켜보실 만하지 않느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히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뭐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고 또 예.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선거제 개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밀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제도 개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두 거대 정당이 이제 비례위성 정당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당시 지도부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뭐 다른 것을 뭘 했었어야 제가 될까요? 선거 끝나고서 심상정 네. 대표도 잠깐 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네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의당은 앞으로 자기 성찰을 깊게 해나가는 기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어떤 견해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기존의 정의당은 어떻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네. 결정을 했고 그 심상정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단 당의 지도적 인사를 다수의 생각 네네. 뭐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긴 뭐 정확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수천 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3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원칙을 지킵니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연합 이 선거제도는 양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더 좋은 선거제도라는 게 있죠. 국민의 네. 뜻에 비례해서 다양하게 국회가 구성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하면 실현되는 게 좋지만 또 한편 경기의 규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이 선거제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 규칙이 결정된 건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이 꼼수였던 건 맞지만 그것은 모든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정치개혁연합에서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위성정당이 아닌 저는
비록 그걸 받았을 때 민주당 속에 휘둘리는 게 있었을 거고 또 민주당이 과연 정의당을 얼마나 끝까지 존중했을까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비례연합정당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뭐냐 하면 선거제도의 현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 정당 구성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었,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당원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떻든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규칙이 권투였는데 지금부터 격투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우리는 계속 권투 두 손만 가지고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진짜 원칙은 최고의 원칙은 그러니까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정의당의 많은 애정을 보고 오랫동안 봤던 분들께서는 그게 정의당의 갈 길인가?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가는 길이 있으면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걸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고 정당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정의당이었나?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하위의 원칙이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 방위까지라고 할 수는 없어도 국민의 뜻을 최대한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선택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선거의 탑 슬로건으로 했어요. 원칙을 지킵니다. 네. 당신을 지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당을 뽑아줘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됐을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 대한 대응,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안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보다 집중적으로 전면에 내서서 그것으로 선택받았다면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도 네. 정의당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 부분 저희가 원칙을 지켰습니다만 강조하지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전국을 대처하고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에 대한 홍보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젠다를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아쉽다는 예. 말씀이시고 지금 코로나19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요. 기본소득하면 사실 정의당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기본소득 정부에서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왠지 좀 아젠다 뺏긴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지 궁금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공적 마스크에 대한 네네. 얘기도 정의당이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네네. 하셨던 것도 심상정 대표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야당에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찬성도 하고 타협도 하는 모든 야당이 다 억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건 억울해할 일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흡수해 나가는 것들이 좀 답답하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언론에서는 조금 대접을 못 받아도 SNS도 있고요. 1인 미디어도 있고 하물며 태극기 부대도 자신들의 지지자를 그렇게 모아나갑니다. 저는 방향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주장한 것이 어떻게 실현된다면 그것이 축적된다면 정의당에 대한 신뢰가 집권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신뢰가 쌓여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네. 게 차이가 있는 주장의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네네. 결국엔 성취로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것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좀 인내심과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진보 정당 하면은 뭔가 선명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예.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네,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요새 좀 느끼는 거는 진보가 특히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가 조금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젊은 진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고민스럽진 않으신지. 그 이야기는 뭐 사회적으로 많이 토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이제 그 게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치의 앞 세대들이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했다.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가치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의당이 가야 할 길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예, 하여튼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할 거고요. 네. 거기에선 진보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과감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 세력은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혁신위를 띄고 100일 동안 그러니까 관성적인 평가가 아닌 진짜 자기 성찰적인 평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그런 변화를 찾아내면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도
냉혹한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보의 갈 길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